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2020년 들어 첫 방송인데 좀 늦었지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그 작년 2019년이죠. 말에 12월 16일 이제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또 하나의 어떤 발표를 했는데 좀 늦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중에 제가 좀 얘기하려는 부분은 딱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미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언론에서 얘기 나왔던 거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번 발표에서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집값 상승 속도 늦춘다, 종부세 올린다, 그러니까 매물을 나오게 한다 이런 의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1주택자, 약간 집이 뭐 한 채, 두 채, 일시적으로 두 채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근데 무주택자, 1주택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고가 아파트는 현금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주택자도 이제 고가 아파트를 못 사요. 뭐 못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그 대출 받은 걸 이제 회수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요거는 조금 대부분 전세 자금 그러니까 뭐 대출을 이용해야죠. 이용해가지고 받아야 뭐 수익률도 높고 돌아오는 거 손에 쥐는 게 좀 많을 텐데 대출을 회수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남의 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게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주택자나 좀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9억이 넘는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어떤 매수, 본인 소유권으로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의 현실화.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고가 아파트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왜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막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자, 여태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 메인은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부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임대사업자나 뭐 법인이나 증여 이런 걸로 다 대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거 등록하면 뭐 4년, 8년까지 집을 못 팔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 집값에 대한 부분이 거의 메인인데 집이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집이 좀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드물고요. 경기도나 지방 쪽에 다 포함해서 집이 많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오히려 서울에 더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주택, 2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지 수요가 충족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물건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실수요자들, 서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연봉도 높아요. 근데 그분들은 집을 안 샀단 말이죠. 여태까지 집값이 떨어지거나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요즘 분위기를 봐서 집을 이제라도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서울에 집을 사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겠다. 지금 전세 내고 월세 내고 하는 것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을 막 사려고 하는데 집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많이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대상자가 1주택자, 2주택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젠 1주택자들, 2주택자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예상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택 하나, 집 하나 있는데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종부세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커질까?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규제가 강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미 집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팔진 않지만 조금 더 이상 매수를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더 이상 집을 사진 않을 겁니다. 뭐 계속 정부에서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집을 팔진 않는 대신에 더 이상 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주택자들한테는. 근데 1주택자, 2주택자들은 뭐 좀 전에 다뤘던 내용 플러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집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여태까지 규제를 가하다가 뭐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규제가 강해지니까 좀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조금 그러니까 집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실소유자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금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전에도 그랬지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좀 집을 많이 샀어요.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서울에 있는 좋은 집을 사라는 거죠. 서울이 아니고 뭐 지방이나 경기도 가면은 좋은 집, 새 아파트도 살 때가 많지만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비싸고 좋은 집은 대출도 안 되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게끔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대책이나 규제 때도 틈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했거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 고가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방안을 잘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